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고성장 테크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오늘은 좀 할 게 많네요. 오픈도어의 3Q 실적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답니다. 달다. 굉장히 달어. 하지만 약간 아쉬운 거 하나 역시 있는데, 그거는 아무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 취득을 일단 15,000채 정도 3분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EQ 대비해서 약 80% 가까이 증가한 수치고요. 사상 최대치입니다. 자, EQ 대비해서 80% 가까이 증가를 했죠. 일단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이 팔 수 있죠. 그렇게 많이 팔아야 또 매출이 많이 나오는 거고. 자, 인수 물량은 이 회사의 우수한 가치 제한과 강력한 가격 정책 및 운영 능력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라고 회사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가치 제한을 조금 비싸게 한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약간 비싼 가격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비싸게 산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게 팔았다. 혹은 굉장히 가치 제한을 빠르게 잘 해서, 이게 진로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가서 수작업으로 이제 가치 제안을 한 게 많고요. 이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오픈도어에서 일단은 3일 만에 이거에 대한 오픈도어 오퍼를 3일 만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디지털스러운 면에서도 훨씬 더 이제 앞서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주택 판매는 3분기 동안 5,988개를 판매를 했고요. 2분기 대비해서 72%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팔았고, 굉장히 2분기 대비해서 또 많이 증가를 했죠. 주택 판매의 증가 원인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제 공급 부족으로 공급망 사태 때문에 새 집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재고 수준이 높아졌고, 굉장히 많이 재고가 늘었죠. 그래서 거래 속도가 또 높았기 때문, 그러니까 빠르게 잘 회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 우리 집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계속 증가해 왔고,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판매율로 이어졌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아서, 자, 그 덕분에 3분기 매출은 2.3 빌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여기 2.3 빌리언 달러가 됐고, 2분기 대비해서 91%.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QOQ 매출이, 여러분 솔직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QOQ 매출 증가가 91% 증가한 회사는 거의 보기 힘듭니다.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주택 가격 상승과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또 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격 관련 매수 차익으로 인한 순풍으로 인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당, 주택 판매당 레베뉴가 11%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 상승기를 잘 탄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자, 개인 생각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진로 같은 경우 비싸게 사서 저렴하게 판매를 했죠. 그때 재무 상태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를 했었고,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비싸게 산 건 맞습니다. 똑같이 비싸게 산 건 맞지만 일부는 조금 더 진로보다 비싸게 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비싸게 판매를 했습니다. 재무 상태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회사의 좀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주택 재고는 현재 대차 대조표에서 17,000여 채의 집이 있는데, 이게 6.3 빌리언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 잔액은 앞서 언급한 대로 주택 구입 물량의 강력한 성장으로 인해서 EQ 말에 비해서 13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 물건이 많다라는 뜻인데, 가장 쉽게 얘기를 하면 팔 물건이 진짜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게 사실은 팔 물건이 많아야 소비자의 갔는데, 전시장에 갔는, 쉽게 얘기를 하면 전시장에 갔는데, 손님 이거 딸랑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고, 여기 둘러보시면 저기 있는 한 40개가 중에서 여러분들 고르시면,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말 차이가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야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매출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추매를 아마 잘 안 할 것 같은데 주택 상승기에는 많은 재고가 분명히 장점입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추매를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오늘 한 20% 중반대 25% 가까이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럼 장 초반에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장 초반에 16% 정도 올랐네요.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25%까지 만약에 바라본다라면 조금은 살 수 있겠죠. 조금은 살 수 있는데 일단 큰 폭으로 추매를 하지 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이제 금리 상승기에는 물론 이제 금리 상승기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게 많은 재고가 또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조정 가능성이 있고, 이건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회사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성장할 그런 기간이 충분히 있겠지만 크게 하락하는 기간 역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유념을 하시고, 자, 마켓이 확대가 됐는데 5개 또 3큐 동안 마켓이 확대가 돼서 지금 토탈 마켓은 44개의 마켓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3큐에 5개 마켓을 출시를 했는데 지금 올해 YTD 이어 투 데이트 해서 올해에서 오늘까지 딱 해보면 지금 잠깐 오늘 44개 마켓 2배 이상을 늘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22개에서 연초에 출발을 했는데 44개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해 많이 증가를 시킨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켓 확대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하는데, 이 성장과 강력한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은 기술과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로우 최근에 이제 사태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언급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마켓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기술과 운영 시스템의 효율성에 대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장의 저변에는 모든 가정 서비스 기능, 검사, 가격, 범위 지정 이런 운영 같은 것들을 하나로 묶는 내부 플랫폼인 오픈 스카웃이라는 내부 플랫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로우와 좀 다르다. 우리는 예전부터 아이바잉을 많이 준비를 해왔고 내부에 오픈도어 스카웃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내부 플랫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능력의 핵심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객 수나 아니면 이제 마켓들을 많이 늘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좀 나와 있는데 올해 출시한 23개 신규 시장에서 실행 그리고 내년 확장 로드맵의 토대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는 전국 고객을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전국 고객한테 다 공급을 할 거라는 점,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적인 자료에서 이렇게 회사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픈더 컴플릿이라는 이 앱에 대해서도 이제 앱과 이런 이제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는 고객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원활하게 무브할 수 있도록,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간소화된 단일 환경으로 통합하는 오픈도어 컴플릿을 출시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픈도어 홈 론이라든지 오픈도어 백 오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각각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다면 요거를 이제 통합해서 오픈도어 컴플릿이라는 걸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슈퍼앱처럼 여기 하나에 들어오면 모든 게 여기 원 앱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환경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그로스 마진은 요게 조금 유일한 흠입니다. 다른 지표들은 워낙 좋은데 그로스 마진은 QOQ 감소를 했습니다. 원래 13.4%였는데 8.9%로 감소를 했고요. 이 그로스 마진은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 옛날에 보시면 제가 3개 회사를 비교한 자료에 보면
이 진로우가 그로스 마진이 EQ 때 9.1%, 그 다음 레드핀이 2.9%, 오픈도어가 13.4%였는데 이렇게 조금 그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그로스 마진이 지금 8.9로 내려왔고요. 그로스 마진 올해는 6.8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9에서 11 정도로 유지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밑에 이제 PT 자료에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나온 거를 기반으로 했고 이 기업 마진 같은 경우 컨트리뷰션 마진은 7.5 정도 됐는데 이 기업 마진이나 아니면 그로스 마진이 조정된 거는 이전에 논의한 추세를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고 일단은 사큐에 대한 얘기도 언급이 됐는데 사큐가 조금 이 그로스 마진이 좀 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큐 21년 사큐에 한 자리 중반의 기업 마진이 추가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컨트리뷰션 마진이 7.5인데 이게 한 자리수 중반이라면 대개 한 5% 정도로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아마 계속 이 정도 추이로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용 구조와 가격 책정 및 운영 능력의 장점을 바탕으로 연간 4에서 6%의 기업 마진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기업 마진이 마이너스로 되진 않는데 기업 마진이 지금보다는 떨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집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은 집값이 약간 보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는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고수익 서비스의 보급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 마진이 7에서 9%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업 마진, 컨트리뷰션 마진을 여러분들 굉장히 좀 쉽게 생각을 만약에 설명을 드리면 이 기업 마진에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에서 추측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로스 마진이 9에서 한 11% 정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틀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얘기한 자료는 여기까지가 전부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넷 인컴을 보시면 일단 넷 인컴 자체는 아직까지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지속적으로 이 적자 폭이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게 좋은 겁니다. 자 보시면 21년 1Q 때는 자 마이너스 270밀리언 달러였죠. 그러면 2700억이 적자였는데 2Q 때는 143밀리언 달러, 그 다음에 지금 3Q 때는 56밀리언 달러가 마이너스니까 굉장히 지금 적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한 4Q 때는 지금 아마 그로스 마진이 줄어든다라고 하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내년 정도 되면 넷 인컴도 그러니까 갭으로 봤을 때도 아마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제가 보니까 자산은 에셋은 8.9 빌리언 달러고요. 그 중에서 6.3이 주택의 인벤토리입니다. 굉장히 큰 자산 중에 하나가 주택인 거죠. 그리고 부채는 6.6이니까 자산이 부채보다 아직까지 꽤나 많다. 그래서 별로 걱정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4Q의 가이던스와 풀리어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일단은 4Q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손익은 감소를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4Q의 레베뉴 가이던스는 3.1에서 3.2 빌리언 달러. 와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잘 보십시오. 자 2Q 때 1.18 빌리언 달러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수직 상승을 이렇게 했죠. 자 거기서 또 50% 가까이 더 성장을 해서 4Q 때 매출은 3.1 빌리언 달러 정도를 할 것 같습니다. 와 이러면 정말 굉장히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또 이렇게 증가를 한 거죠. 와 이거는 정말 그래서 21년 토탈로 보게 되면 7.34 빌리언 달러가 되게 되는 거고요. 조정 에비타 마진으로 봤을 때 57밀리언 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하다. 4.3 빌리언 달러의 조정 에비타긴 하지만 양전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2.6 빌리언 달러 코로나 영향 때문에 2.6 빌리언 달러로 지금 보시면 거의 3배 가까이 성장을 했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건 19년도의 매출은 4.7
빌리언 달러이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조금은 아니죠.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한 건 맞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다만 2020년도 대비해서 한 3배 가까이 성장을 한 게 너무 고속 성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코로나의 영향이었고 원래는 4.7 빌리언 달러 정도 하는 회사였습니다. 19년도 기준으로. 자, 그리고 에비타 4Q 에비타를 보시게 되면 거의 에비타는 매출이 없습니다. 에비타 손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비타 손익은 거의 0에 가깝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미리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말을 해주는 회사가 좋은 겁니다. 예. 아마 그때는 이제 주택이 지금처럼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개인 생각입니다. 충분히 틀릴 수 있고요. 매출 성장, 순이익 성장, 재고주택 성장, 4Q의 가이던스 여러분 모두 훌륭합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성장주의 조건을 모두 다 갖춘 3Q입니다. 이거는 참 이런 분기가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했는데, 그러니까 마켓을 늘리는 속도를 봐서도 성장을 4Q뿐만 아니고 내년도 일단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진로와 다르게 아이바잉 사업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 플랫폼, 오픈도어, 스카우트 등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순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산업이고, 앞으로 13.4의 그로스 마진은 나올 것 같지 않고 한 8%대의 그로스 마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순이익보다는 외형 성장이 회사의 목표로 보이고요. 자, 이게 좋게 생각하면 매우 큰 장점인데, 문제는 아마존처럼 이 회사가 이제 주택시장의 아마존처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아마존이 자리 잡을 때까지 사실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매출은 계속 증가해요. 좋은데 그게 이제 회사의 우린 주주니까 이게 같이 성장을 좀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테슬라도 그렇잖아요. 13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계속 성장을 못 하다가 주가는 그러다가 이제 한꺼번에 20년도 쫙 성장을 했는데, 근데 지금 최근에 전기차들 보시면 루시드도 그렇고 지금 리비안도 그렇고 그냥 처음부터 거의 이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시장 전체가 유동성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좀 평가를 달리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틀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제 말을 너무 참고 정도로만 하시고, 저는 그냥 꾸준히 주가도 같이 성장을 하면 좋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경쟁사가 없어서 이제는 순이익만 적당히 잘하면 정말 크게 되지 않을까. 일단 레드핀은 뭐 아이바잉 사업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했고, 진로우는 포기를 했고요. 오퍼패드는 규모에서 많이 밀리고요. 자, 5번째는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 회사가 이제 19년도 뭐 20년도 이럴 때 21년도도 이 금리 자체가 워낙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오르는 시장이 분명히 내년에 다가올 텐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거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금리가 오르는 시장은 주택은 분명히 저도 부동산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투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금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시장을 확대는 많이 하겠지만 이 순이익 면에서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 프리장이 열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에 건승을 기원하고 긴 얘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